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에 나섭니다. 두류정수장 부지 매각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도 진행합니다. 부지 매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소식이 달서구민들을 다시 한번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대구시의 후속 대책은 꼼수라고 지적하며 원안 추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해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시민 여론조사도 합니다. 이는 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고, 빚을 내서는 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방침에 대한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겁니다. 재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한동안 잠잠하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됩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잠정 중단된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재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빚을 내서는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홍준표 시장의 방침은 변화가 없습니다. 시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류정수장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부지 일부를 팔아서 청사 건립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이 홍 시장의 방침인데, 이를 위해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야 부지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나빠가지고 나머지 그쪽에 2만 몇천 평인가 그 팔아가지고도 지을동 말동입니다. 아무런 재원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시는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일반 재산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더라도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의회와 달서구 주민들 사이에선 홍 시장이 밀어붙이는 부지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 방식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 한동안 잠잠하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시는 홍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신청사 건립 필요성과 건립 방식 등 신청사 건립 전반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시민 여론조사도 진행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부지 매각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소식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대구시의 후속 대책 추진은 떠나리의 꼼수라고 깎아내리면서도 대구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의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안대로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달서구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신청사 건립 전반에 대한 시민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비가 올 때까지 재를 올린다는 인디언 기후제와 같다고 폄하했습니다. 이거 뭐 어디 인디언 기후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 끝까지 관철을 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지를 매각해가지고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 대구시의 주인은 대구 시민이라며 시청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당시 홍준표 시장 후보자는 누구였냐며 되물었습니다. 왔다가 떠날리의 아집과 허울 좋은 지적 쌓기에 대구의 미래가 희생당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시민 여론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지난 2019년 수기 민주주의에 참여했던 대구 시민 모두가 무의식 상태였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기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평가한 이 결론 사항을 시장이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되묻는 이 작태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부지 매각 없이 원안대로 시청사를 건립하려는 달서구 주민들은 신청사 건립은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 이상의 독단과 독선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잠정 중단된 신청사 건립 사업 재추진이라는 명분하에 부지 매각을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홍준표 시장의 시민 여론조사 등 독단적인 계획을 저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이니 시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는 달서구 22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의원으로 추대하고 대구시에 맞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원안대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이들의 뜻은 여전히 분명하고 또 확고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 1년간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는 시민단체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의원 32명 중에서 시정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 절반을 넘었고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지난 1년간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대구시의원 32명은 지난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총 85건으로 김정옥 의원이 가장 많은 7건을 대표 발의했고 육정미 의원은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장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장과 교육감에게 질문하는 시정 질문은 더욱 저조했습니다. 서면 질문을 합해 시정 질문을 한 횟수는 총 22차례. 하지만 단체장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대구시정을 비판한 시정 질문은 단 3건에 그쳤습니다. 서면 질문을 포함해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17명이었습니다. 시정 질문 중 대구시 사무에 관한 사안은 20건, 대구시 교육청에 관한 사안은 단 2건에 그쳤습니다. 다만 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태선 의원을 제외하고 지난 1년간 대구시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7.9%에 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 주민 거점 시설이 달서구 송현일동에 들어섰습니다. 코인 빨래방, 공유주방, 생활예술 프로그램실과 같은 시설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일동에 들어선 송현희망센터. 지역 최초로 시도된 도시재생 주민 거점 시설로 지난달 개관식을 갖고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코인 빨래방이 있습니다.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추고 있어서 집에서 하기 어려운 큰 빨랫감도 여기서는 세탁할 수 있습니다. 2층 공유 주방은 벌써부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개인 집으로 초대해가 했는데 지금은 이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4층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실로 꾸며졌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 동아리를 조직할 경우에는 마을 동아리 분원들께서 4층에 있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송현희망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든들 행복마을 빌리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건립됐습니다. 시설 운영은 주민들이 조합을 꾸려 직접 맡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송현일동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송현일동 주민들한테 관리하라고 위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한 5년 동안 교육받고 선진지 견학하고 해서 송현희망센터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침체돼 있던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서구 일대 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 악취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집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입주를 시작한 평리동 일대 신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구 평리동의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새 집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이사를 왔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나는 냄새로 인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염색 산단을 비롯해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 처리장 등 서구에 있는 각종 환경시설에서 배출되는 냄새입니다. 콩콩이 한내 그런 데가 많이 나요. 그러면 막 저녁이 되면은 나는 막 이거 막 이 기관지도 안 좋고 이런 데다가 냄새 때문에 막 미쳐버리겠어 막. 아니 며칠 전부터 고무타는 냄새가 좀 심하게 올라와갖고요. 창문을 못 열어놓겠고 운동하러 나와도 좀 힘들어요. 불편하고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악취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200건이 넘어 이미 지난해에 제기됐던 악취 관련 민원 173건을 넘었습니다. 주민들이 대구시와 환경부 등에도 제기한 민원을 합하면 실제 민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구청이 악취를 줄이겠다며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19년부터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실제 주요 악취 물질의 농도는 최소 40%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 농도는 여전한 상황. 서구청은 왜 악취가 심한지 원인 분석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서구청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시설을 재점검하고 지역별로 각 시간대와 날씨, 바람에 따른 악취 분석을 다시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를 7대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는 서대구역 주변에 2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오염도 검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서구청은 지난해부터 평리동 일원의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사이 주민들은 악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집에서 요리하실 때 인터넷이나 책에 있는 조리법 많이 참고하시죠? 특히 한식 외에도 양식 등 세계 각국 요리도 번역된 조리법이 많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글로 적은 최초의 요리책은 뭘까요?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먹던 닭 요리, 수중계의 조리 과정입니다. 먼저 달군 솥에서 잘 두드린 암탉을 참기름으로 노릇하게 볶은 다음 물을 가득 부어 끓입니다. 국물에 밤을 넣어 삶고 쪽파와 부추를 데칩니다. 간장을 넣어 잡내를 없애고 잘 익은 닭고기를 건져냅니다. 그 후 국물에 밀가루 2국자 정도를 알맞게 탑니다. 닭고기는 찢어놓고 데쳐낸 쪽파와 부추, 오이, 달걀 고명을 가지런하게 준비합니다. 고기 위에 국물을 얹은 다음 고명을 올리고 생강과 후춧가루를 뿌려냅니다. 최초로 순수 한글로만 적어놓은 조리서, 음식 디미방의 조리법입니다. 음식 디미방에 있는 메뉴가 방가 음식이나 궁중 음식 수준이기 때문에 또 한글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우리가 음식을 해보면은 약 한 350년 전에 쓰여진 책에 있는 음식을 재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 디미방은 여중군자로 알려진 장계양 선생이 조선 중기인 1670년쯤 저술한 책으로 면병류 18가지와 어육류 74가지 등 총 146가지의 음식 조리법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17세기 궁중과 양반가의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조리법 그대로 음식을 복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글로만 작성돼 있어 국어사 연구 자료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17세기 경상북도 북부 방언의 어문, 문법, 어휘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적은 최초의 조리서 음식 디미방. 한문의 제약에서 벗어나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의 글로 전통 문화를 기록해낸 빛나는 유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노년층을 중심으로 파크 골프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파크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만 해도 1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군위군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HCN 이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동호인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서너 명의 한 줄을 이뤄 정해진 코스를 도는 게임인데 규칙도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여가를 즐기기엔 안성맞춤입니다. 이제 일단 파크를 치러 나오면 친구들이 많아서 서로 재미나는 얘기도 잘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좋고 또 운동을 하니까 재미도 있고 안 되기나 되기나 서로 웃으면서 그래 하니까는 점점 활성화돼가지고. 국내 파크 골프 동호인 10만 명 시대. 대구 경북은 파크 골프를 처음 도입하고 가장 활성화시킨 파크 골프의 성지입니다. 군위군은 이러한 명성을 이어가고자 180홀 국내 최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합니다. 군위군 파크 골프장은 하천변에 지어지던 기존 경기장과 달리 산지형 경기장으로 조성돼 군위만의 특색을 더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최종 부지를 확정짓고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6년쯤 개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코스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규모와 시설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어쩌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44%로 소멸 위험 지역 1, 2위를 다투는 군위군. 레저 산업을 적극 육성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남구청과 영남이공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가 지난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에서 8일과 9일 이틀간 열린 이 대회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스포츠 클라이밍 동호인 25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주민 70여 명이 참여하는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100명에게 보행 보조기인 이른바 실버카를 전달했습니다.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이 보행 보조기는 달서구의 한 병원이 영양식품과 함께 후원했습니다. 달서구는 2014년부터 이른바 희망의 실버카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246명에게 보행 보조기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세종시가 2025년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예고하며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용인시가 무정차를 막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승차벨을 도입했습니다. 승객이 타려는 버스 번호를 누르면 기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서해 최북단인 인천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 324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지난 2006년 조사 이후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됐습니다. 전북 소식입니다. 올해 전북 지역 벼 재배 면적이 줄면서 쌀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쌀 생산량은 57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7.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2023 달성군 영유아 대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15일까지 사문진 야외 공연장에서 만 2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달서구가 셀프 웨딩 과정 수강생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결혼 준비에 관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은 달서구 여성가족과로 참가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이 오는 27일부터 학교에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전시회를 엽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진과 표어, 포스터 20여 점이 전시됩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오는 14일 전통놀이 체험장에서 플리마켓 행사인 달비마켓을 엽니다.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고 부스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노인들이 여가 생활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지하철이나 공항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군익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대구 경북 지역 노년층의 여가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